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게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또다시 새로운 노동법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은 노동법 법안에 서명하다가 임기 다 끝나겠네요. 이번에는 직원의 생식 손실 휴가를 제공하는 SB 848이 되겠는데 이 생식 손실 휴가가 도대체 뭡니까? 네, 생식 손실 단어 자체가 저희가 흔히 듣는 단어는 아닙니다. 영어로는 reproductive loss가 되겠는데요. 네. 이 reproductive라는 뜻은 결국 아이를 출산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SB 848은 직원이 출산에 실패한 경우에 제공하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산이 된다든가 이럴 때입니까? 맞습니다. 아. 네. 네, 예를 들자면 유산 또는 사산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좀 특별한 점은 이번 법안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외의 상황, 예를 들어서 대리모와 실패한 경우, 그리고 입양에 실패한 경우까지도 생식 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해당 고용주는 이러한 생식 손실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를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생식 손실 휴가 기간은 1년에 최대 20일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직원이 12개월 동안 여러 번의 생식 상실 사건을 겪더라도 고용주는 20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5일씩이니까 4번 정도라는 계산이 되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브리핑을 해드렸고 올해부터 발효된 사별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별휴가 5일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 법안 이 848은 사실 이 사별휴가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노동법이 최고로 강화되어 있고 직원의 권리 보장이 그 어느 주보다도 확실시된 이 캘리포니아도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생식 관련 손실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miscarriage, 유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가나 또는 출산 휴가의 일부로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4명 중에 1명이 유산으로 이어지고 유산 후에 3명 중 1명이 PTSD,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많은 고생을 한다는 통계를 봤을 때 이미 오래전에 실행되었어야 하는 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생식 그 손실이 유산과 같은 경우는 뭐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그 입양이나 대리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돼야 생식 손실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SB 848은 법안은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입양, 이 failed adoption은 생모 또는 법정 대리인과가 입양 계약이 파기되거나 위반된 경우 네. 또는 상대방의 이의를 제기해서 입양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실패한 입양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패한 대리모는 대리모 계약이 해산되거나 위반 또는 대리모에게 이 배아 이식 실패가 실패한 경우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실패한 보조 생식이 또 있습니다. 인공 수정이나 배아 이식을 통해 임신을 달성하려다 실패한 경우도 생식 손실이 되겠고요. 유산이라는 이 정의가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직원이나 직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가 겪은 유산뿐만이 아니라 대리모에 의해서 발생된 유산도 의도된 부모들에 대한 생식 상실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본인 직원에게는 그 무엇보다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시츄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생식 손실 휴가를 요청하는 직원의 모든 상황을 절대 비밀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용주가 법과 관련해서 직원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내부 인사부 직원이나 변호사와 공유하도록 법안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SB848은 어떤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SB 848은 다른 법과 비슷하게 5명 이상인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를 위해서 30일 동안 근무한 직원 역시 이러한 생식 손실 휴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이 휴가를 유발하는 사건, 생식 상실 사건 후 3개월 이내에 휴가를 받아야 되겠고요. 하지만 연속적으로 5일을 다 휴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휴가는 무급이 되겠고요. 하지만 적격 직원이 사용 가능한 적립된 병가나 유급 휴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는 허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무급 휴가네요, 무급 휴가. 네, 무급 휴가입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 생식 손실 휴가에 대한 직원의 권리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캘리포니아 법정 휴가와는 별개의 권리가 되겠고요. 이 휴가 기간이 동시에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SB 848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의료 휴가 CFRA 또는 출산 휴가와는 별도로 추가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별 휴가를 신청할 때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확인차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식 손실 휴가 시에는 관련 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허용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청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핸드북이나 휴가 정책이 반드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사별 휴가는 무급 휴가입니까? 유급 휴가입니까? 사별 휴가 역시 무급입니다. 네. 자, 만약에요, 유산이 됐을 경우에 5일보다 더 많은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웃으십니까, 네. 링컨님? 네. 더 많은 회복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족의료 휴가법 또는 출산 장애 휴가법을 사실은 4개월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요. 네,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료휴가법 CFRA는 직원이 자신의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 중이거나 회복 중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휴가를 보장하고 있고요. 유산 역시 CFRA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직이 보장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Pregnancy Disability Leave 출산 장애 휴가법으로도 4개월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휴가를 합쳐서 8개월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 두 가지 휴가가 동시에 소모되기 때문에 4개월이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 기존 캘리포니아 법과 새 법률의 차이점이 뭐냐? 왜 굳이 5일을 더 주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이번 SB 848은 추가로 포함시켜서 휴가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이나 대리모나 보조 생식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이 생식 손실 휴가를 직원에게 허용하는 미국에서 두 번째 주가 되겠고요. 첫 번째는 일리노이주가 비슷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유타 역시 유사한 휴가 정책을 발효한 상태고요. 이 SBS 848이 이러한 추세를 더욱 발전시켜서 유사한 법률이 계속 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같은 논리라면 이 성공적인 입양이나 대리모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그러면은 의도된 부모들에게 출산 휴가도 줘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할 정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면서요, 뭐 CFRA 출산 휴가, 네. 뭐 사별 휴가, 또 뭐 정기 휴가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유급과 무급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캘리포니아 CFRA 4개월 동안 가능한 것은 무급이 되겠고요. 네. 사별 휴가 역시 무급이 되겠고요. 예.
Pregnancy Disability Leave는 Disability Benefit으로 EDD에서 자격이 주어진 직원에게는 페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정기 휴가 같은 경우에는요, 각 회사들이 그 직원 복지를 위해서 휴가 제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휴가를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들에게 고용주가 휴가를 반드시 줘야 되는 의무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혜택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혜택으로 주게 되면 모든 직원들에게 equally 동등하게 모든 휴가가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데 이렇게 계속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간단한 질문. 주로 이제 저희들 노동법 쪽에서 보게 되면 민주당이 있을 때는 굉장히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떠한 베네핏과 법들이 생기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LA가 미국에서는 가장 진보적으로 지금 노동법상으로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프로텍트하는 이러한 법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생겨날 듯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유튜브 창에 댓글에 박식한 정보 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철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